저번에 보일 법칙이 있죠, 맞죠? 온도 일정할 때 압력 커지면 부피가 줄어든다, 기체 부피. 그래서 예시까지 해서 2시간 좀 빡빡하게 했는데요. 오늘 샤를 법칙 하면 기체 부피에 관한 거 끝나겠네요. 샤를 법칙은 오늘 나오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는 거라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몇 쪽이냐면 146페이지네요. 맞죠? 146페이지. 교과서 그림도 나오고 탐구가 많으니까 다 해봐야 되겠네요. 페이지 맞죠? 146쪽. 자, 03번 단원이네요. 03번. 제목이 기체 온도와 부피 관계. 온도하고 부피하고 온도가 늘어날수록 활발해지니까 올라가는 거 부피가 늘어나는 건 맞겠죠. 그거 탐구하겠습니다. 기체의 온도와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 요게 우리가 배울 무슨 법칙이냐?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 용어는 안 나오지만 내용을 어차피 배우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샤를의 법칙 학습 목표 이거 뭐 나와 있는데 길게 맞죠? 모형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가 변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그 모형으로 표현해 보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얘를 갈라서 할게요. 많으니까.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뭘로? 눈에 안 보이니까 모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모형으로 표현하자. 이게 그 중요한 보일 법칙 아니고 샤를의 법칙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기체 부피가 변하는 거.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용이 뭐 해야 되겠노? 교과서 보니까 뭐 이거 그림이 여러 개 나오는데 헤어드라이기 과자 봉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 과자 봉지 이 가열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과자 봉지가 부풀어요. 그래서 요거를 1번 해서 갈로 1번 해서 이제 실제로 내용을 보자. 무슨 실험이냐? 온도에 따른 실험이 나오네요. 기체의 부피, 기체 부피 탐구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이게 뭔 법칙을 알아보는 거라고? 그렇죠? 샤를의 법칙이죠. 샤를의 법칙. 좀 이따 그래프도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뭐냐 하면 샤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나머지 조건, 압력이 일정합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밑에다 쓸까요? 뭐하고 비례하느냐?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답니다. 결과부터 알려줬는데 우리 교과서 실험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험이 나오는데 피스톤 가지고 하는 실험이 5페이지에 있네요. 그럼 보면 피스톤을 그려야죠. 나오나요? 오케이. 이 실제 실험하는 것도 중에는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피스톤이 중간쯤 들어가 있네요. 맞죠? 눌러진 상태 주사기. 여기서 지금 요만큼 압축을 시켜놨어. 여기까지 압축을 시켜놨어.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공기 입자들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막혀있다라고 할까요? 막혀있고 공기 입자들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를 수 있는 그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압축이 되어 있고 여기 공기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얘를 가지고 온도를 바꿔줘야 되니까 온도를 바꿀 때 이제 큰 비커나 수조를 활용하면 되겠죠. 물을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높여봅니다. 안전하게. 큰 비커에 주사기를 넣어 놓은 상태인데요. 그 큰 비커에는 차분 물, 실온의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뭐 했을 경우, 가열을 해줬을 경우, 만약에 가열을 해줬을 경우,
가열을 해줬을 경우에 색깔 나오나요? 가열을 해줬을 경우에 여기 물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 온도가 여기 물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럼 이 주사기 안 온도도 올라가면서 여기에 공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얘를 밀어 올릴 겁니다. 그거를 탐구하는 실험이네요. 여기 지금 잘 안 나오지 왜? 잠시만. 자,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실제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온도를 실제로 온도계로 잴 거 아닙니까? 온도를 어떻게 바꿨을 때 그때 우리가 알력하는 게 뭐냐?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맞죠? 기체의 부피. 자, 온도가 만약에 처음에 우리 과학실 온도가 20도씨였고, 그 다음에는 뭐 50도씨, 물을 끓였으니까 물 온도가 50도씨로 높아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80도씨로 높아진다. 다음에 시간 맞춰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 주사기에 눈금이 나와 있어서 부피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기체 부피가 처음에는 뭐 만약에 얘입니다. 100ml였다. 100ml 세제곱센티미터 100ml였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얘를 밀어 올려서 이 공간이 커져요. 그럼 이 주사기 눈금을 읽어보면 이 공간의 크기가 만약에 130ml로 늘어났다. 자, 다음 그 다음에 나서 뭐 150으로 늘어났다. 160 할까요? 150으로 할까? 150ml 늘어났다. 지금 요걸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표현해 보면 여기 세로축은 기체 부피겠죠. 안 써도 되겠네요. 기체 부피 있으니까. 맞죠? 기체 부피 그대로 이용할게요. 기체 부피고, 가로축은 온도에 따르니까 가로축은 뭐라 해야 되나? 온도입니다. 온도고, 중학교 때는 습시 쓰고, 기체 부피는 단위 밀리리터 쓰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0, 1, 2, 3, 4 높아졌을 때 부피가 뭐 1, 2, 3, 4로 하든지 뭐 숫자가 더 커지겠죠. 맞죠? 뭐 120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여기 10mm, 20mm, 뭐 30mm, 40mm 이렇게 표현해 보면 요거하고 지금 매칭은 안 되네요. 내가 2mm 잡아 놓으니까. 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해지면서 이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비례관계인데 0일 때 0은 아닙니다. 부피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 이 무슨 그래프냐? 정비례 그래프죠. 결국 뭐냐 하면 1일 때는 요만큼, 만약에 20 정도 된다 치면 1일 때는 20 정도 된다 치면 온도가 3으로 올라가요. 2로 올릴까? 뭐 4로 올려보자. 4로 올려보여. 온도를 4로 올려보니까 어떻게 쭉 가니까 40이 됩니다. 온도가 1에서 4로 늘어나니까 부피도 10에서 40으로 늘어나죠. 온도가 느니까 부피도 는다. 비례관계입니다. 이 비례관계 그래프죠. 쭉 증가하는 형태의 비례관계 그래프입니다. 요걸 보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샤를 법칙에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늘어나는데 정확히 얼만큼 늘어나는지도 배웁니다. 1학년 통합과학인가요? 거기 가면 온도가 1도 높아지면 원래 처음 있던 부피 곱하기 273분의 1만큼씩 커지게 돼요. 그거는 계산하는 숫자 같은 건 우리가 지금 배울 필요 없고 우리는 뭐다? 압력이 일정할 경우 온도가 올라가주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 그래프가 올라간다 하는 거,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실험 개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학습 목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모형으로 표현을 해보자 했으니까 우리가 보일러 할 때도 모형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모형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두 번째 샤를 법칙, 압력 일정할 때 온도와 기체 부피는 정비례한다. 비례관계다.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두 번째 할 거는 갈로 2번 해가지고 이제 실제 모형으로 표현해 보자. 입자 모형으로 표현해 보자. 교과서 그림이 딱 나와요. 자, 실제로 표현해 보면, 자, 통제변이라고 똑같은 조건이니까 똑같은 비커, 아니 실린더죠. 실린더를 이용해 가지고 모식적으로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원리만 하면 되니까. 얘는 이만큼 압축이 돼 있다. 이만큼 압축이 돼 있다. 얘는 이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그려놓고 해야 되겠네요. 얘는 압축이 덜 돼 있네요. 압축이라고 하면
보일인데 오늘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자, 세 번째도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 편의상 여기를 교과서 보니까 가 실린더, 나 피스톤, 다 피스톤을 잡았는데 나가 원래 상태예요. 여기에 지금 추를 올릴 건데요. 추 무슨 색은 노란색으로 아까 추를 똑같은 크기의 추를 똑같은 개수 올려요. 뭐가 똑같냐?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개씩 똑같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한다 그러면 뭐가 개수가 일정하냐? 추의 개수가 일정하죠. 지금 가나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추의 개수가 일정합니다. 얘가 뜻하는 거는 뭐냐? 추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누르는 힘이 변하지 않는다. 뭡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를 뜻합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이제 뭐 해주냐? 여기에다가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나 상태라 하면 추 한 개 있고 공기 입자가 여기에 7마리 할까요? 하나 똑같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압력은 똑같아요. 가나다. 근데 나에서 가로 바뀔 때 어떻게 해주냐면 나 상태에 있는 거를 온도를 떨어뜨려요.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뭐 여기 얼음 조각 같은 거, 얼음 조각 조용히 얼음 조각 같은 걸 놓으면 여기 온도가 내려가겠죠.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 안에 공기 7마리가 움직임이 둔해져요. 활발해지가 않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해지니까. 둔해지니까 얘를 벽을 밀어 올리는 힘을, 밀어내는 힘이 작아집니다. 여기 벽에 부딪히는 힘이. 그래서 얘가 올리고 있던 만큼 못 올리고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부피가 줄었죠. 이걸 정리한다 그러면 일단 왼쪽으로 나에서 가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얼음을 갖다 대가지고 뭐 해준 거냐? 온도를 뭐 한 거다? 하강시킨 거다. 온도를 하강시켜 버리니까 얘네들 움직임이 둔해지죠. 기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집니다. 온도가 내려가서 기체 입자의 운동이 둔해져요. 둔해지면 부딪히는 힘이 약해진다라고 했죠. 기체 입자가 이 용기 내부 안에 부딪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체의 입자가 적어줄게요. 기체의 입자가 용기 벽에 헷갈리니까 내부 벽에 합시다. 용기 내부 벽에 안쪽 벽에 부딪히는 힘이 뭐 약하다. 약하게 부딪힙니다. 약하게 부딪히니까 밀어내는 힘이 적으니까 오히려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뭐가 감소하느냐? 이 덩어리 크기 뭡니까? 기체 부피가 감소합니다. 요가죠.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뭐냐면 이거 뭐야 얘가 나 상태에서 여기다 막 이제 뭐 하냐 이게 불을 뗀다 하나? 가열을 해버려요. 가열을 해버리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맞죠?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가열해버리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 7마리가 뭐하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활발하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세게 팍팍팍 쳐요. 그럼 얘를 원래 상태 여기였는데 이만큼 밀어 올린 거죠. 그래서 요렇게 바뀌는 경우, 나에서 다로 바뀌는 경우, 이 그림 모형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가열했으니까 상승하고요. 그러면 이거 중복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기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지니까 기체 입자가 용기 내부 벽에 약하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딪힌다? 기체 입자가 용기 내부 벽에 어떻게 부딪힌다? 강하게 부딪힙니다. 강하게 부딪히니까 밀어 올리는 퍼지려는 힘이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기체 부피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죠. 요게 모형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나 상태에서 얼음을 갖다서 온도를 떨어뜨려요. 온도를 하강시켜요. 그럼 기체 입자들의 운동이 둔해집니다.
둔해져요. 기체 입자 운동이 느려집니다. 두려져요. 그러면 이 기체 입자들이 용기비 내부부에 부딪히는 힘이 약하게 부딪힙니다. 약하게 부딪히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기체 부피는 밀어내는 힘이 적으니까 감소하게 된다. 거꾸로 이 중복되는 거 좀 빼먹었는데 써줄까요?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불을 떼줘요. 그 기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활발해지면 이 기체 입자들이 용기벽에 부딪히는 힘, 이거 적어줄게요. 그러면 기체 입자가 용기 내부 벽에 어떻게 강하게 부딪힙니다. 강하게 세게 부딪혀요. 세게 부딪히니까 퍼트리는 힘이 커지니까 이 부피가 커진다고. 그래서 기체 부피는 뭐하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증가하는데 얼만큼 증가하느냐? 1도 높아질 때 273분의 1만큼씩 처음 부피 곱해가지고 늘어난다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고, 요걸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 한다? 샤를 법칙 용어는 모르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실제로 실험으로 모형으로 표현했을 때 원래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이만큼 작아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이만큼 커진다. 그 원인도 과학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분자, 입자의 운동의 속도와 관련된다는, 활발한 정도와 관련된다고 얘기했고,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